안녕하세요. 일산청소홀에서 이제 주역고, 대진고, 대하고 2학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2025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일산 대진고는 이번에 어떤 범위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난이도는 어땠는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산 대진고의 이번 연도의 수업 교재랑 범위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느 교재에서 출제가 됐는지랑 난이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수업 교재,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됐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교과서는 미래엔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추가 자료로는 이제 수능 특강, 예제, 유제는 제외하고 레벨 1, 2, 3 문제들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배부가 됐고요. 이제 시험 범위는 이제 타 지역 일산 고등학교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끝까지, 그래서 이제 반고등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총 시험 문항은 객관식 17문항, 논술형 3문항, 그 다음에 이제 총 20문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시험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그러면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난이도로 출제됐는지를 같이 좀 보실 건데요. 자, 일단 1번부터 17번까지가 일단 객관식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논술형 1, 2, 3번이 추가되면서 총 20문항이었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도중에 이제 급하게 이제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였었는지 같이 마지막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 오류가 있어서 이제 수특 문항으로 변경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들이 지수로도 풀리는 문제가 있고 로그로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고요. 6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와 같이 연계된 문제였었고, 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자, 쭉 이제 어떤 단원에 출제된다 봤더니 일단 지수로그는 한 문제씩 겹쳐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다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17번 문제가 일단 삼각함수 문제였었는데 이제 수특문항, 삼각함수 그래프로 변경이 되면서 총 5문항의 삼각함수 그래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난이도랑 출처들을 쭉 다 적어놨는데요. 일단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의 문제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딱히 뭐 연계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교재 외의 출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교과서랑,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교재 외. 자, 이렇게 크게 세 문항으로 나눴고, 세 분류로 나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출제 경향은요. 교과서 수능 특강이 총 8문항, 그래서 교재 외가 4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자, 교과서 수능 특강 40%고, 그래서 교재 외는 20%로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난이도는 일단 사람마다 좀 주관적이지만, 저는 일단 크게 5가지로 분류를 내렸고요. 그래서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내렸는데, 일단 중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난이도가 낮으면 아주 낮은 하부터 갑자기 좀 이제 중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제 중난이도부터 시작이 돼서, 저는 중하 난이도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하, 중, 중상, 중상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 중, 중상이 이제 5문항씩으로 나와 있고, 이제 상문항이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일단 고르게 좀 분배가 됐지만 난이도가 갑자기 좀 확 뛰면서 이제 학생들이 시간 재면서 문제 풀기에는 조금은 이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 한 줄 평을 이렇게 좀 내리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랑 수능 특강과의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아까 80%, 40%에서 총 80%가 나왔는데 레벨 1 문항이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난이도 높은 수능 특강 문제들로 이제 연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지를 쭉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첫 장 5문항은 난이도가 많이 낮았어요. 이제 하 5문항이 있었고,
자,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는 순간 이제 6번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자, 두 번째 장 시작인 6번이 이제 교재 외 문항, 이제 뭐 교과서도 아니고 수능 특강도 아니고 연계가 아예 저는 0이라고 보고 있고요. 0%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6번부터가 이제 교재 문항이 출제됐는데, 요게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 중난이도. 그래서 이제 딱 처음 보는 문항을 보면서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문항의 위치나 배점이 난이도 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좀 들쑥날쑥하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레벨 3, 수능특강 레벨 3,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레벨 3 문항은 아니었지만 이제 객관식 마지막 14, 15, 16, 17이 마지막 문항이 있었는데 그 전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의 위치랑 배점이 난이도 수는 아니었구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이 총 8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레벨 2가 6문항, 그 다음에 레벨 3이 2문항. 그래서 한 문제는 17번 문제는 이제 수능 특강이 아니라 교재외 문항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변경 문항으로 나오면서 이제 레벨 3, 삼각함수 그래프 레벨 3 문항으로 옮겨가면서 자, 이제 6문항, 2문항, 이제 레벨 2가 6문항, 레벨 3가 2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레벨 2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레벨 3도 마찬가지로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었는데 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수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이제 좀 계산이 간단한 문제들을 출제함으로써 레벨 2는 어려운 문항들, 레벨 3는 조금 비교적 쉬운 문항들을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랑 이제 수능 특강과의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그거를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좀 등한시하고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은 문항만 찾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교과서도 이번 시험에서 충분히 이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자, 우선 교과서를 이제 정확하고 꼼꼼하게 먼저 학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문제 또한도 이제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 이제 문제 풀이를 외운다라기보다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이제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객관식 문제들에서는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 문항을 이제 고난이도 후반부 문항을 먼저 풀기보다는 이제 논술형 문항을 먼저 조금 무난한 논술형 문항을 먼저 품으로써 이제 득점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형이 총 3개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자, 1번 문항은 그냥 교과서 판박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교과서랑 판박이 문항이었고, 자, 이제 1-2번에 첫 번째 식만 살짝 진수가 하나 바뀌었을 뿐 아예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자, 2번 문항은 수능 특강 레벨 2였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1, 2번을 먼저 푸시고 3-1번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그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가 낮은 문항 먼저 이제 득점을 하고 이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고득점을 하기에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 후반부 문항보다는 논술형 문항을 먼저 보시는 게 이제 고득점에 더 유리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한 줄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배점이랑 이제 번호에 쫄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막히면은 그 문제 너무 앞번호에서 막혔다라고 해서 계속 그 문제 잡고 있지 마시고 자, 문제 쭉 안 막히면은 문제 쭉 넘기시고 그냥 진행하시면서 이제 풀 수 있는 자신 있는 문항들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능 특강 변형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진, 대화, 주였고 이제 일산 청술에서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수능 특강 원본 문항이랑 변형 문항까지 같이 문제를 풀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걸로 준비를 했었냐면 원본 문항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문항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안 재고만 풀고요. 그래서 그게 다 마무리되는 학생은 물론 이제 조금 버거워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거 테스트까지는 진행을 못한 친구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걸 다 마무리한 친구들은 이제 수능 특강 수험 변형문항 3, 3일 테스트라고 레벨 1, 2, 3 순서대로 이제 3, 3일 자, 그래서 총 이제 3단원까지니까 7문항이죠. 그러니까 1문항, 1문항, 1문항에 21문항인데 자, 이걸로 이제 50분 시간 재고 보는 시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형 문항들 몇 가지 데리고 왔는데 이게 17번 변경된 문항, 자 그거의 변형 문항입니다. 자 일단은 세 문항을 좀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 저작권이 있으니까 좀 가려놨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변형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진고는 시험 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산 대진고 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이제 기말고사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산 청솔 주엽에서 대진대화 주엽 고2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호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